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모닝 정학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리 최영희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드디어 2024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물론 제가 계속 이번 주 연말, 연초 좀 덜 심란해 하면서 공부하자고 일부러 이야기 좀 덜 했는데, 그래도 여러분 오늘은 마지막 날이니까 오늘이 후회되지 않도록 정말 잘 보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엄청 많이 듭니다. 여러분, 24년에 여러분이 열심히 하셨던 거 25년에 분명히 좋은 결실이 있을 거고요. 혹시라도 24년에 여러분들이 실수했던 거, 좀 아쉬웠던 게 있었다라면 그런 거 다 오늘 묻어버리고 우리 내일 새롭게 다시 출발한다는 느낌으로 잘 정리해 봅시다. 오늘이 잘 되어야 내일 새로운 시작도 좋을 테니까 오늘도 한번 열심히 해보자고요. 자, 2장 정책 결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책 결정은 개인 차원의 의사결정 모형 5가지, 3 플러스 2라고 얘기했죠? 집단 차원의 의사결정 모형 4가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합리 모형이 가장 기본 모형이죠. 인간의 합리성을 완벽하다고 가정합니다. 의사결정자를 완전한 합리성을 가지고 있는 경제인으로 보고 모든 대안에 대한 완벽한 정보, 그래서 객관적으로 대안을 평가할 수 있는 존재라고 가정하죠. 그래서 합리 모형은 의사결정의 목표가 완전히 명확해요. 목표가 명확하다라는 가정하에 이를 달성할 수 있는 최적의 수단을 탐색하는 게 합리 모형의 특징입니다. 자, 그에 비해서 만족 모형. 인간의 제한된 합리성으로 인해서 모든 대안을 다 탐색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행정적 합리성이죠. 그래서 일부에 대해만 무작위로 추출한 다음에 제가 순차적으로 대안을 탐색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거보다 더 인간의 합리성을 정치적 합리성이라는 제한적 합리성으로 봤던 게 점증 모형입니다. 애초부터 대안 탐색하는 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 오히려 이전의 대안이 더 나았을 수 있다. 다양한 참여자들 간의 갈등을 조정 타협해서 원만하게 해결한다는 의미에서 정치적 합리성이라는 제한적인 합리성에 기초합니다. 점증 모형에서는 수단에 의해서 목표가 수정될 수 있다고 보죠. 그래서 목표 수단 분석이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점증 모형은 정책의 목표가 상황에 따라 변동할 수 있다고 보는 비계획적인 모형입니다. 자, 그다음 개인 차원의 의사결정 모형에서 혼합 모형 좀 보도록 할까요? 혼합 주사 모형. 거시적 장기적인 안목을 이 안목에서 이루어지는 근본적 결정을 검토할 때에는 합리 모형의 방식에 따라 모든 대안을 탐색하되 그 대안을 좀 계략적으로라고 표현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에치오니는 이러한 혼합주사 모형이 약간 합리와 점중 2가지를 섞었기 때문에 범사회적 지도 체계를 갖추고 있는 개발도상국, 민주주의가 막 성장을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의사결정이 집권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에 적합한 모형이라고 이야기했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리고 드로의 최종 모형. 너무 중요한 모형이에요. 드로는 특히 정책학 발달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언급되는 학자고 최종 모형에서 2단계 얘기하죠. 초정책 결정 단계. 정책 결정의 결정. 그래서 정책 결정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그러한 전략의 결정이었기 때문에 상위 목표, 우선순위, 그래서 가장 핵심이 여기입니다. 정책 결정 전략을 확정하는 단계. 이 단계에서 가장 강조되는 능력이라고 한다면 초합리성이 강조된다. 다 알고 계시죠? 자, 10번입니다. 도로의 최종 모형은 정책 결정자의 직관 등 질적인 측면의 초합리성, 정책 분석에서 사용되는 양적인 측면에서의 경제적 합리성. 맞아요. 초합리성을 사용해서 초정책 결정을 하고 실질적인 의사결정은 합리 포괄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초합리성과 경제적 합리성의 조화를 지향하죠. 자, 그래서 개인 차원의 의사결정 모형 여기까지 하고요. 집단적 의사결정 모형. 집단적 의사결정 모형은 최근에 개인 차원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집단 차원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라는 전제하에 대부분의 조직에서 나타나는 의사결정 방식이고 이 집단적 의사결정할 때 제일 조심하셔야 하는 게 바로 집단사고의 딜레마죠. 그래서 집단사고와 제가 집단지성은 반대니까 요거 꼭 구분하시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만장일치에 대한 과도한 집착, 그래서 침묵조차도 합의로 간주하는 만장일치의 환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집단 차원의 의사결정 모형, 그러면 첫 번째 모형부터 한번 쭉 들어가 볼까요? 회사 모형입니다. 회사 모형에서는 회사 조직이 상이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하위 집단, 이 하위 집단들의 느슨한 결합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갈등이 해결될 만한 만족할 만한 수준에서의 타협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집니다. 완벽한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 회사 모형의 의사결정이 문제 중심의 탐색, 갈등의 준해결, 불확실성의 회피, 표준 운영 절차의 수립, 조직의 학습 이런 식의 특징들을 가지고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쓰레기통 모형. 네, 쓰레기통 모형은
의사결정에 필요한 요소들이 결합되지 못하고 비합리적인 상황에서 네, 모든 요소들이 독립적으로 움직이다가 우연히 쓰레기통에서 어떠한 계기로 만납니다. 이때 이루어지는 변칙적인 의사결정 상황을 설명하는 모형이죠. 그래서 쓰레기통 모형은 제가 세 가지의 전제 조건, 그 다음 네 가지의 의사결정을 위해서 필요한 요소 이 두 가지를 다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쓰레기통 모형의 의사결정 네 가지 요소, 문, 해, 참, 선. 그죠? 문제, 해결책, 참여자, 그 다음 선택의 흐름, 의사결정 선택의 흐름. 이렇게 들어간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앨리슨 모형. 앨리슨은 1, 2, 3 다 보셔야 된다고 했어요. 1960년대 초 쿠바 미사일 사건과 관련된 미국의 외교 정책 과정을 분석한 후에 이전에 합리적 행위자 모형, 요게 앨리슨 모형 1이죠. 요것과 함께 이론의 설명력을 높이기 위해서 조직 과정 모형, 요게 2, 관료 정치 모형, 요게 3. 이렇게 세 가지의 모형을 함께 제시합니다. 그래서 합리적 행위자 모형은 가장 이상적이고 만화 같은 데서 나올 법한 모형이라고 했던 거 기억하세요? 그것도 초딩 수준의 만화. 정책 결정의 주체가 중앙집권적 통제권과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조직 내 최고 결정자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관료 정치 모형은 조직의 상위 계층에 적응하기 쉬운 모형. 조직의 하위 계층은 조직 과정 모형 적용하기 쉽다고 했고요. 요거는 약간 회사 모형 같은 거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앨리스 모형까지 하고 제일 마지막 사이버네틱스 모형 들어갔죠. 조직의 의사결정은 적응적, 습관적으로 이루어지고 조직은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적당한 상태를 유지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표준 운영 절차를 통해 주요 변수를 처리해서 의사를 결정합니다. 맞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저희 선지는 다 읽어봤고요.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책결정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쓰레기통 모형은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네 가지, 문, 해, 참, 선까지. 요 네 가지의 요인이 다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에 1번은 X고요. 2번, 최종 모형은 정책결정자의 직관적 판단이 정책결정자의 중요한 요인이라고 봤습니다. 갈등의 준해결, 표준 운영 절차를 활용하는 건 회사 모형의 특징이고요. 점증 모형은 기존 정책을 토대로 그보다 약간 계산된 정책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결정하는 것. 맞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정답이 되는 건 4번입니다. 2번입니다. 앨리스 모형 1, 2, 3 다 아시죠? 그래서 조직 과정 모형이라고 얘기한다면 2 모형. 여기에 의사결정은 일종의 회사 모형 같습니다. 표준운영 절차 SOP에 의해서요. 프로그램 목록 대안 추출입니다. 맞습니다. 관료정치 모형은 앨리슨 3모형이죠. 이건 조직의 상위 계층. 그리고 조직과정 모형은 모형 2죠. 조직의 하위 계층에 적용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번은 X고요. 3번 관료정치 모형에서는 여러 다양한 문제에 관심을 갖는 다수의 행위자를 상정하고요. 이들의 목표는 일관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죠. 실제 정책 결정에서는 어느 하나의 모형이 아니라 세 가지의 모형이 모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3번입니다. 정책 결정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린드 블룸은 점중주의자죠. 말이 이상하네요. 합리 모형이 너무 불가능한 일을 정책 결정자에게 강요하기 때문에 바람직한 정책 결정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 그래서 합리 모형보다 점중 모형이 더 베스트다. 라고 주장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1번은 맞는 선지고요. 2번, 사이먼의 만족 모형은 합리 모형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인간의 인지 능력이 제한적이었다라는 제한된 인지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기본적인 요소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이론적 영향력이 컸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자, 3번입니다. 에치오니는 합리 모형과 점증 모형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최적이 아니라 혼합 주사 모형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합리와 점증을 약간 섞죠. 자, 마지막 스타인브루너는 시스템 공학의 사이버네틱스 개념을 이용해서 관료제에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을 최대한 단순하게 묘사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자, 맞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오늘 정책 결정의 모형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3번의 정답은 3번이고요. 여러분 오늘 정말 잘 보내시고 오늘 하루 여러분 거예요. 내년도 여러분 거겠지만 오늘 마지막까지 올해도 여러분 거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하시고 우리는 내일 아침에 새해 인사하면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